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그 5G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NSA, Non-Standalone 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ENDC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 END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뭐 5G 속도 문제, 뭐 이 5G 썼는데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5G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진짜 5G, 가짜 5G 뭐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게 아마 ENDC랑 NSA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5G를 쓰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게 궁금하죠. 이렇게 전화기를 새로 5G 전화기를 사시고 또 비싼 돈을 내면서 그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그런 5G 서비스를 사시죠. 뭐 SK텔레콤이나 뭐 KT 그런 데서 LGU 플러스. 그리고 전화기를 딱 키면은 이렇게 5G라는 것이 뜨면서 당신은 이제 5G 네트워크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전화기 상에서. 그리고 뭐 속도 테스트를 하면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쓰던 그 LTE보다 속도가 느리네 라고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냥 이 그림은 보시면 뭐 9G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죠. 9G. 그냥 사람들이 뭐 3G, 4G, 5G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조크로 웃기려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LTE에서는 이렇게 4G 아니면 LTE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LTE. 이 V는 Voice over LTE의 약자입니다. 이 그러니까 보이스, 여러분이 전화할 때 음성을 이 LTE로 할 것이냐, 아니면 3G로 할 것이냐. 뭐 이제 3G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런 요 마크를 보시겠죠. V가 있고 여기 LTE가 있는 VoLTE, 네, Voice over LTE라는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시간이 나면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화기를 켰을 때 정말 5G를 쓰고 있는가 궁금할 테니까 우선은 좀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NSA, Non-Standalone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옵션 3, 뭐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옵션 3를 쓴다. 그리고 특히 옵션 3X를 많은 그 사업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잠시 리뷰를 해보면은 Non-Standalone이란 것은 Non-Standalone은 5G만 가지고는 네트워크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혼자서 서 있을 수 없다. Non-Standalone. 누군가가 있어줘야 된다. 그 누군가는 바로 예전에 있던 LTE. LTE가 있어야지만 5G가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 5G는 이 LTE, eNodeB라는 것이 LTE의 그 베이스 스테이션 이름인데 eNodeB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5G 라디오가 작동을 한다. 그것이 바로 non-standalone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NSA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SA가 완벽하게 디플로이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특히 호주는 뭐 당연히 NSA를 쓰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CP, UP라는 얘기를 했었죠. Control Plane, User Plane. 아주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 CP라는 것은 이 코어 네트워크 그리고 그다음에 이 라디오 시스템 그리고 전화기가 통신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데이터 종류가 있죠. 데이터 종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컨트롤 플레이는 사용자 데이터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컨트롤을 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전화기를 컨트롤하거나 어떤 라디오를 컨트롤하거나 그러한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를 유튜브를 볼 때, 물론 유튜브를 볼 때 이 컨트롤 플레인이 그 뒤에서 뭔가를 하지만 그 유튜브 데이터를 날려주는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유튜브 데이터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런 정보들, 그런 그림 아니면 픽처, 아니면 비디오 뭐 그런 것들은 다 요 유저 플레인 데이터에서 오는 거고요. 컨트롤 플레인은 그 뒤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디퍼런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플레인 뭔가를 컨트롤 해주는 거죠.
이 5G는 혼자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on standalone이기 때문에 코어 네트워크가 아직 5G 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코어 네트워크라는 것이 코어죠. 중심. 얘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4G 그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 5G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4G 코어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명령을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그것을 트랜슬레이트해서 이렇게 보내준다. 그냥 그렇게 개념을 완벽하게 그렇게 딱 기술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P는 그렇게 가고 유저 플레이는 유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G 코어가 있던 5G 코어가 있던 유저 플레이를 이렇게 보내주던 뭐 이렇게 보내주던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저 플레이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뭐 양쪽으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3X 그래서 유저 플레이는 이렇게 5G로 갔다가 5G에서 스플릿을 해준다. 이렇게 갈지 4G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내줄지 아니면 5G 라디오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갈지 이 5G가 앵커링을 해서 스플릿을 해준다, 나눠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NSA 옵션 3를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ENDC, 그럼 ENDC는 무엇이냐? ENDC는 꼭 NSA만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SA, 스탠드얼론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ENDC의 약자를 우선 풀어보면은 이 유출한, 이게 LTE입니다. 이 유출한, 그 다음에 NR, 5G. LTE랑 5G를 듀얼, 두 개를 동시에 커넥트한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LTE, 5G, 핸드셋이 둘 다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NSA에서 지금 보시면은 라디오가 이게 라디오죠. NR 라디오, 4G 라디오, 5G 라디오, NR. 그렇죠? 그러면 핸드셋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랑 같이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듀얼이죠. 그렇죠? 그리고 SA 경우에서도 똑같죠. 이제 SA는 코어가 5G로 바뀌고 라디오는 NR 여기가 있고 여기에 4G 라디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바뀌겠죠. 이렇게 컨트롤이 5G에서 NR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4G는 코어 네트워크가 변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죠. 명령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받겠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 두 라디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핸드셋이 이 NR과 5G와 4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걸 바로 이제 듀얼 커넥티비티. 그래서 이 케이스 NSA, SA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NSA를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SA 경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화기가 있으면은 요 색깔을 LT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요 색깔을 파란 색깔을 LTE, 빨간 색깔을 NR. 그러면은 이렇게 뭐 막 모노발식으로 다 연결해서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다. 이쪽에서부터. 그럼 파이프가 커지는 거죠.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파이프가 요 하나뿐만 아니라 요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을 때 엄청나게 큰 이 전체의 파이프로 데이터를 받으니까 엄청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5G, 4G를 연결해서 END3를 이용해서 듀얼 커넥티비티를 이용해서 더 빠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리소스를 다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4G 핸드셋은 요 두 개밖에 못 쓰겠죠. 이렇게 두 개밖에. 네. 어쨌든 그리고 뭐 ENDC를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런 또 용어들이 나옵니다. 항상 3GPP나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새로운 컨셉이 나오면은 열심히 또 새로운 이름을 짓죠. 되게 복잡하게.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게 또 무슨 말이지?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혹시 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아시면은 LTE에 관련된 CA를 아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CA를 모르시면은 이 부분이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CA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또 C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A라는 것은 뭐냐면은 LTE에서
이게 프리퀀시가 하나가 있죠. 이 프리퀀시 셀입니다. 셀, 프리퀀시가 다른 이렇게 두 가지 셀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큰 파이프를 만든다. 그걸 CA라고 한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한 파이프가 있고 여기도 또 하나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묶어서 큰 파이프를 만든다. 나중에 5G에 가서 NRCA도 있겠죠. 그래서 5G 셀들만 둘이 묶는 거를 또 CA라고 그러겠죠. 캐리어 에리게이션. 그렇죠. 자, ENDC는 요 다른 것들을 묶는 겁니다. 요 다른 NR, 그 다음에 LTE. 그렇죠? 이 두 개 다른 기술들을 묶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은 항상 LTE에게 가겠죠? 그렇죠? 그 컨트롤이 가는 항상 이 마스터라고 그러죠.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대장. 네, 그 마스터. 나는 마스터야. 모든 걸 컨트롤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LTE에 가장 커버리지가 넓고 뭐라 그럴까요? 그 네트워크 항상 커버리지가 좋은 게 이 프라이머리 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핸드셋이 딱 들어왔을 때 먼저 LTE 셀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LTE 셀 중에 가장 라디오 상태가 좋은 녀석을 찾아서 너는 나의 이제 프라이머리 셀이야. 네, 프라이머리. 첫 번째, 이 프라이머리 셀을 찾고 이게 앵커가 됩니다. 그리고 LTE이기 때문에 MCG, 마스터 셀 그룹의 P셀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렇게 LTE 셀들이 이렇게 있으면 묶는 거죠. 뭐 2개, 3개, 뭐 3cc, 4cc, 5cc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넘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2개니까 2cc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얘도 LTE니까 MCG죠. 얘도 마스터 셀 그룹입니다. 이게 LTE는 모두 MCG겠죠. 왜냐면 컨트롤이 LTE한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얘한테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MCG에 이 친구는 LTE 셀이니까 MCG고 프라이머리는 아니죠. 세컨더리입니다. 세컨더리. 그래서 이 친구는 컨트롤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고 핸드셋에게 얘는 그냥 데이터만 보내주는. 예. 그래서 파이프만 키워주는 애죠. 예. 유저 데이터 그 유튜브 여러분이 보는 그런 비디오에 더 스피드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유저 데이터를 넓혀주는 그 파이프를 넓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자, 그럼 NR로 가면은 NR은 다 SCG입니다. 얘는 말씀드렸듯이 5G는 컨트롤을 코어 네트워크에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세컨더리 셀 그룹. 그래서 NR은 무조건 SCG다. 이거 NSA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SA 가면 또 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NSA에서는 NR은 항상 SCG고 여기서도 프라이머리 셀이 있겠죠. 그렇지만 P셀이라고 부르진 않죠. 여기에 P셀은 단지 하나입니다. 무조건 이 NSA든 CA든 ENDC건 P셀은 딱 하나입니다. 얘를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SG의 그러니까 세컨더리 셀 그룹의 대장이죠. 네, 대장. 그래서 PS셀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SP셀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대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MCG의 대장, SCG의 대장은 스페셜 셀이다. 그래서 뭐 SP셀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네, CA를 좀 알아야지 좀 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은 내 전화기에 5G가 떴습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나는 5G 라디오를 쓰고 있는 것인가?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가 보다는 라디오를 쓰고 있는가가 더 정확한 질문이겠죠? 왜냐면 5G 라디오를 써야지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5G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5G subscribe 했어야죠. 네. 그래서 뭐 돈을 더 내고 4G에서 나는 5G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핸드셋, 전화기가 있어야겠죠. 5G를 뭐 서포트 못하는 그런 전화기가 있으면은 저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라디오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G capable 핸드셋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5G capable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capable. 그렇죠?
5G가 가능한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5G 로고를 보시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이 5G 로고가 뜹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돈을 냈고 전화기도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집에서 켰더니 이 5G 로고가 켜졌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여러분의 전화기는 5G 라디오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NSA를 쓰고 있고 END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ENDC 컨셉을 잠 보시면은 여기 MCG가 있죠. 대부분 LTE 커버리지가 훨씬 큽니다. NR 5G 셀보다. 왜냐하면 5G는 하이 프리퀀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셀 사이즈가 작죠. 커버리지가 좀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화를 켰을 때 만약에 이 전화기가 한 요 정도에 있다. 중간에 셀 센터에 아주 좋은 5G랑 LTE 시그널을 둘 다 받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5G 네트워크에 들어가겠죠. END3를 이용해서 5G도 쓰고 LTE도 쓰고 둘 다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진정한 5G를 쓰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핸드셋이 이 5G 커버리지를 벗어나 있다. 자, 그러면 이 마크는 4G로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 아직도 5G K-버블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ENDC 네트워크이니까. 이 4G는 5G랑 항상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4G의 라디오만 4G 라디오만 쓰고 있어도 이 5G 심볼이 뜹니다. 이때 이제 스피드 테스트나 뭔가를 해보면은 속도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건 거짓말인가? 가짜 5G인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네. 결국에는 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이 LTE와 5G를 연결하는 그 ENDC도 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이나 뭐 KT, 뭐 LG U 플러스 다 돈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핸드셋이 이 안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은 5G 라디오랑 또 연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5G 네트워크를 쓰는 거죠. 그래서 5G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가? 그렇다. 5G 네트워크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5G 라디오를 쓰고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항상 그 새로운 라디오가 나오면은 처음에 막 뉴스에서 뭐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3G에서 4G 넘어갔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G에서 4G 넘어갔을 때 뭐 4G가 엄청 빠르다 막 그랬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뭐 이렇게 빠르지도 않은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죠? 그렇지만 몇 년 후로 지나간 뒤에 이제 LTE도 CA가 가능해지고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 가능해지고 여러 보안점들이 생기면서 훨씬 속도가 빨라지게 됐죠. 5G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4G에서 5G 그 플랜을 바꾸고 싶다.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꼭 한번 그 집이 이 5G 라디오를 쓸 수 있는지. 근데 뭐 물론 집에서는 항상 와이파이를 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니면은 내가 사는 그 동네나 내가 움직이는 그 동네에 5G 라디오가 커버리지가 잘 깔려 있는지를 좀 보면은 좋겠죠.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5G 커버리지가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 얼마나 구축이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죠. 내가 5G로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4G를 써도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ENDC 그리고 이 5G 라디오를 정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즐거운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